제가 지난 1강 때 이제 휴지, 일회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셨는데요. 그거 듣고선 약간 궁금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쓰지? 우리는 어떻게 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강에는 제가 좀 재밌는 요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조금 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끄러운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정말 맑은 공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겠죠. 요즘에는 비가 오냐 안 오냐보다도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잖아요.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미세먼지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시는 데가 우포늪이라는 데입니다. 예, 여러분들 늪이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가요? 좋아요. 네, 자연정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늪에 살고 있는 수중식물들이 실제로 물을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홍수가 나지 않게 수위를 조정하는 역할도 늪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일들을 기계에 의존하게 돼요. 문을 다 닫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요. 그리고 물은 이제 밖에서 먹는 거는 거의 생각 잘 못 하시죠? 네, 늘 집에는 아니면 내가 생활해야 되는 공간에는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를 스스로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들 그리고 이 나무 그리고 늪, 산, 바다의 얘기를 계속 이제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시간이 많았거든요. 네, 시간이 많아서 계속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도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문자로도 계속 뭔가를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강의에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휴지 쓰지 마세요. 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마세요. 네,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거 안 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트에서 늘 우리가 음식물은 비닐봉투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깨끗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 포장은 아마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외국에서는 좀 플라스틱 그런 용기,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꼭 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다음에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시에선 너무 어려워요. 네, 도시에선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하나씩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옥상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텃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저거는 아침에 딴 거예요. 이틀 있다가 따니까 텃밭에서 저렇게 많이 이제 그 상추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옥상에서 그냥 밥을 이렇게 먹어요. 네, 그냥 밥 먹고 또 남는 거나 혹시라도 이제 제가 상추 끝에 이렇게 버린 거는 또 텃밭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또 하루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어디 갔는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삶을 살다가 때마침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거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로 이윤을 낼 수는 없어도 내가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조금씩은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은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순환고리가 뭘까? 먹는 거에서는 일단 제가 흙에서부터 얻어왔는데 그 다음 저의 그 과제가 시간들이었죠.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시골 분들한테 이렇게 한 소리씩 들었어요. 지금 눈에 깔린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일할 것들인데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게 좋아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와 늘 대화를 하다가 이제 소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화장실을 이렇게 또 순환고리에서 끊어놨어요. 우리는 늘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요. 그래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 화장실입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안 보일까 봐. 여기 정말 네, 좋습니다. 아, 네. 생각의 탄생. 지금 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왜 위에 안 막았냐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중요한 데만 가리면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 화장실을 만들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필요한 거를 사지 않는다. 내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만 화장실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동네 분들의 굉장히 강력한 항의로 얼마 쓰지 못하고 이제 나무를 위에 이제 지붕도 만들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밭에서 채소들을 키워서 그 밭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바로 뭐 마당이 이제 한 5m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소비를 다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모아둔 저의 결과물들을 다시 잘 또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밭에다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밭에서 시작해서 다시 밭으로 돌아가는 사이클. 네,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왔어요. 농촌에서 삶은 첫 번째가 필요한 건 만들어서 쓴다예요. 요즘에는 뭐 택배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금방 시킬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의 첫 번째는 필요한 거가 있으면은 굳이 왜 사냐, 있는 거 쓰고 뭐 만들어서 쓰면 되고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거를 도시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응 연구소입니다.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는 제 벨기에 친구예요. 네, 벨기에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시간이 더 많은 친구예요.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가 공장에서 나온 걸 쓰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게 지금 반 정도가 다 뜯어져 있는 그 장판이에요. 네,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쓰는 많은 그 장판인데 이미 좀 많이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새 걸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거 꼭 사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폐목재를 저희가 얻어올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실 바닥을 뜯어오면은 옛날 그 교실 바닥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하나 이제 위에 작업을 하고 이제 요렇게 저희가 작업을 다 했어요. 아까 일하던 친구입니다. 네, 뭔가 일을 마치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 보이시는 저 테이블, 저 의자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닥들 그 커튼까지도요. 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쉬려고 저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 안에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저 친구 아버지는 그 벨기에에서 그 천연 효소를 이용한 빵을 만드시는 빵 장인이세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빵에 유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첨가제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셨죠. 네, 근데 편하니까 또 편의점 음식들이 너무나 편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늘 사용하던 건데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직접 만들어 보자. 한 36시간 넘게 걸려요. 이제 그 샤오종을 만들고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예,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몸이 뭔가 좀 건강한 거를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먹는 것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하는 이제 목수하는 친구가 또 와가지고 하나씩 나무로 이제 버려진 나무들을 갖고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이라 그러죠. 더 가치 있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야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냐 사라 그냥 야, 내가 하나 사줄까? 그냥 뭐 주소 불러봐 내가 택배 하나 보내줄게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이제 재봉틀도 있거든요. 재봉틀로 와서도 필요한 가방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책상 같은 것들도 잘라 와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사지를 않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지를 않고 사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좀 이제는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응 연구소에서 하나씩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만들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고양이들도 와 있어요. 여기가 물레동인데요. 저 고양이가 처음에는 사람이 있을 때는 원래 길고양이 절대 안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계를 두니까 창문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처음엔 새끼만 오다가 그 다음에 엄마 고양이가 오고요. 요즘 한 7마리 정도가 와가지고
그 밥 먹고 가 있다가 밤에는 또 그 연구소 안에 들어와서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친구들이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늘 기계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스마트폰은 굉장히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그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가지러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습했어요. 스마트폰 내가 집에다 만약에 두고 왔으면은 절대 돌아가지 말자. 예, 절대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 하루를 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내 시간을 그대로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자연들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연구소의 이름은 이응 연구소. 동그라미가 2개예요. 이응을 조금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고리가 되더라고요. 예, 끊어짐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각자 이 산업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을 수 있으면은 자연과 하나의 순환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유치한 발상으로 지금은 이응 연구소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저 안에서는 일단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서 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얻어서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의미로 이응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장을 열고 신발장을 열고 안 쓰는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거나 아니 뭔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는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 신발, 가방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네, 딱 좋을 시점인 것 같고요. 이 곡 할 때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한번 그 따라해 보실래요? 왼손 올리고요, 오른손 올리고 네, 옆으로만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없는 하루 듣고 가도록 하죠. 네. 푸른 바닷속 네가 사는 그곳 우릴 반겨주는 돌고래의 노래 지친 나를 감싸는 파도 소리 늦어서 미안해 나의 바다야. 여러분 같이 해요.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멀리 들려오는 바다의 목소리 지친 나를 감싸는 파도 소리 만나서 반가워 나의 바다야.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파란 하늘 속에서 노래하는 갈매기의 꿈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면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안녕 이젠 안녕 플라스틱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날. 감사합니다. 네. 강연도 잘 듣고 네. 노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좀 말씀을 들으면서 독특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다가도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뒤따라서 듭니다.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 불편함이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는 쓰는 게 불편해요. 네, 쓰는 게 불편합니다. 휴지를 쓰고 나서 그거를 버리는 게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전 시장에서 장 보거든요. 시장에 갈 때도 용기를 가져가요. 네. 컨테이너 아예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거를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비닐로 그거를 가져갔을 때는 비닐에다가 집에 와서 풀어서 다시 용기에 넣고 네. 그 비닐을 버리는 게 또 일이에요. 오히려 사용하는 게 이제는 조금 불편한 삶이 되더라고요. 네. 눈앞의 편리함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활 속의 작은 것들부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최진규 강연자의 이야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하루 마지막 제3강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2강의 문을 닫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